반지성주의란 단지 기존의 지식이나 확립된 법칙 등의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과 논증의 과정을 부정하고 감정과 신념을 판단의 최상위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논리적인 설명보다 자극적인 구호가, 통계보다 체감이 우선될 때 반지성주의는 힘을 얻습니다. 문제는 반지성주의적 흐름이 생각의 자유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판단 능력을 상실시켜 간다는 데 있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전문가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문은 연구와 토론, 반박과 검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오류를 줄여왔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되어 온 것이 지식이며 그를 통해 발전되어 온 것이 문명입니다. 반지성주의는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엘리트의 음모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공론 따위로 단순화하며 부정합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근거 없는 확신과 진영 논리뿐입니다. 근거 없는 확신과 진영 논리만이 남은 사회에서 공적 토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정치 영역에서 반지성주의는 특히 위험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적대 구도로 재단하고 불편한 사실을 말하는 일을 반역자로 낙인 찍습니다. 정책은 효과와 비용이 아니라 호불호로 평가되고 실패의 책임은 언제나 반대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수기가 아니라 강압일 뿐입니다. 반지성주의를 경계한다고 해서 지식의 권위를 절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결론에도 반론은 허용되어야 하며 일반인의 의문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반론과 의문은 사실 확인과 논리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이 판단의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똑똑한 지도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진영에서 내세우는 똑똑함엔 합의될 수 있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불편한 사실을 견디며 감정보다 근거를 중시하는 태도. 반지성주의에 맞서는 해법은 단지 지적 우월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일상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후보맨입니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반지성주의 함께하는 함께하는 건 아니지. 네. 함께하는 건 아니고. 아니, 뭐 이번 주 환빠 이야기 좀 하려고 하다 각 잡았잖아.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트로를 좀 이렇게 써봤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방송에서 제일 하고 싶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이재명 이 대통령의 그 업무 보고에서 네네.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환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뭐 이 사람 뭐 맨날 이러니까 네. 무식한 소리 또 했다라고 네. 처음에는 지나가려고 하다가 옛날에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우리나라에서 역사 문제 굉장히 예민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알고리즘에 가끔 가다가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환단고기와 연결되는지는 최근에 알았는데 네. 이번에 알게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중국 땅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땅까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백제가 이제 요서랑 이제 그 산동반도 이렇게 이어가지고 대제국인데. 그러니까 서해안을 이렇게 쭉 둘러싸는 이런 땅을 움직이고 있었고 고구려는 그 만주에서 이렇게 요동까지 해가지고 뭐 그쪽 뭐 있었고 나중에 이제 신라는 이제 뭐 신라의 금성이 막 뭐 중국의 어느 지명이다 거의 뭐. 무슨 초거대 대륙 지배 제국들 아니야 그 정도면은. 그게 그러니까는 그 뭐야 고조선이 한나라에 멸망당하고서 네. 한나라가 이제 한사군을 세운다. 그래서 한사군의 위치가 이제 어디냐? 그런 거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막 했다. 그런 거랑도 막 다 연결되는 거더라고 이게. 네. 그래서 뭐 이따 환빠 이야기 이따 좀 해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스케일이 너무 커. 너무 커. 역사도 정말 생각보다 오래되고. 다 다루기는 빡세지.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 흘러오는 것이다 보니. 네. 예. 그리고 진짜 그거는
효과는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말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잘 보고 있죠 지금. 예. 일단은 적어도 이 어떤 유튜브 안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 제야사 제일 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제야사학계 이쪽에서는 막 야 지금이 기회다. 다시 모들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이렇게 막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고 다 들고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메인 언론 쪽에서는 야 이거 위서 가지고 또 뭐 난리냐. 환단고기가 왜 위서인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주요 이제 역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헌법 이야기는 좀 이따가 예. 메인 꼭지로 다뤄보기로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반지성주의라는 게 굉장히 넓게 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서과학론조도 반지성주의고 그다음에 지금 유사언론 맹신하는 이 추세들 이것도 반지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유사의학도 있었고 그렇죠. 예. 뭐 아직도 있고 대체의학 민간의학 네. 그거 다 아는 사람이 최민이고 그러니까 최민이를 보면 반지성주의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지를 진짜로 잘 알 수 있어요. 네네네. 거의 표본 같은 케이스예요. 최민희의 사고방식은 저 사람의 사고방식은 완벽한 반지성주의 그 자체다라고 저는 규정해도 틀릴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이 흐름들 끝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위기들이 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반지성주의 관련해서는 뭐 이번 주에는 이제 일단 헌법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야기해보지 않을까 연말이고 하니까. 네, 사실 다음 주가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저는 이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어떤 뭐 기본소득 반대한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격가지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현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반지성주의를 배척하자 이게 어쩌면 가장 우리가 하고 싶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뭐 근데 계몽주의 같은 걸로 흘러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좋은 메시지 좋다 이거야. 좋은 메시지 좋다 이거야. 좋은 메시지만 던지는 거 가지고 의미가 없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어떻게 그 메시지를 낼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 점에서 보면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분이랑 많이 돌았었다고 하지만은 책방지기님이 남기신 말씀은 맞아요. 태도가 거의 본질이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었다. 근데 그런 통찰력 가지신 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데서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 본질이 없는 태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다. 예. 뭐 이제 이 풀기 앞서가지고 생명주 소식 하나 전하고 갑시다. 27날 그 경기도 광주에서 찾아가는 119 현장 고충 상담이라는 이제 경기도당 행사 같아요. 이벤트 같아요. 이걸 진행을 합니다. 요거 이제 장소는 경기 광주시 신현로 83 1층 카페 만설에서 하고 일시는 27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법률, 노동, 건강, 심리, 경제, 금융, 취업 등 뭐 고민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상담하셔라. 김대님하고 또 뭐 몇 분 더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네. 전문가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주로 좀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근데 이게 뭐 당원들 와가지고 될 행사는 아니잖아. 이 행사의 취지는 당원들 와서 즐기라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사실. 네네네. 좀 더 어떻게든 우리 당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당원 아닌 분들, 뭐 당원 아닌 지인분들한테 한 번씩 경기도 사시는 분들, 뭐 오가는데 그렇게 불편 없으신 분들 같으면 한 번씩 한번 가봐라, 뭐 한번 같이 가자, 뭐 그런 식으로 홍보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네. 자, 이건 어제 기사인데, 이건 사실 저는 좀 승질이 나가지고 기사를 가져왔어요. 조선비즈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쿠팡 등 미 상장사 부당 대우, 미 한미 FTA 공동의 회의 돌연 취소.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가지고 당연히 이제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설립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설립돼 나서 공동위원회가 실제로 회의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렇죠. FTA로 이미 그건 다 확정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이었나? 그때 네. 재협상 하고서 네. 그 뒤로는 또 없었죠. 왜 회의를 하냐? 네. 일단 이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흔히 관세 협상으로 부르는 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비관세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비관세 부분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무역 방향이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에 대한 뭐 미국 기술 기업들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해요. 뭐 이제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구글 맵 같은 거. 그렇죠. 구글 맵. 네, 그게 이제 카카오 맵이랑 구글 맵이랑 그 제공하는 정보량이 다르다. 왜 구글은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뭐 지도 정보 같은 것도 좀 더 차단되어 있는 면이 있다. 그런 것도 풀어달라 뭐 그런 식의 요청들이 있었다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상태에서 이게 약속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트집을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연기시켜버린 거예요. 네, 일방적으로 통보해가지고. 네네. 이제 뭐 한국 정부에서는 네. 일방적인 건 아니고 뭐 아직 좀 더 그 의제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합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시간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네. 뭐 미뤄진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언론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죠 다들. 네 이거 폴리티코에서 일단 쓴 것을 거의 전하는 입장인데 네. 이제 그쪽 관계자에서 미국이 그 어떤 불편한 심기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쟁점으로 많이 부각된 게 쿠팡에 대한 문제. 네네네. 이게 이제 좀 보면은 최근 정부 측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쿠팡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여러 번 나왔었고. 네네. 그런 와중에 여론몰이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만한 그런 보도 행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사실상. 쿠팡을 굉장히 좀 악마화한다, 적대시한다. 뭐 최초로 이제 민노총에서 시작된 그런 움직이긴 했지만은. 네네. 사고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렇게까지 흘러간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쿠팡도 사실은 미국 상장한 기업인데 미국 기업인 뭐 그렇잖아요. 본사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 기업인데 안 그래도 국회에 불러내니까는 네. 미국인이지 하여튼 외국인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얼마 전에 대표 물러나고 이제 그 사람을 교체돼가지고 그런 걸 거야.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식이니까 이제 이거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이게 뭐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에 어떤 쿠팡에 대해서 쿠팡 악마화 이를테면 쿠팡 악마화 시도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빈자리 저기 테무나 알리가 치고 들어오게 자리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하도 이 정부가 친중 행보를 또 보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의문들을 가지면서 그런 어떤 정부의 움직임에 미국 정부가 지금 제동을 걸려고 나섰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니까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는 그런 좀 다행스러운 마음보다는 좀 화가 나더라고 먼저. 정말 양아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딴게 FTA를 지금 걸고 넘어졌잖아요, 얘들이. 이거 지금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살짝 FTA에 대한 FTA에 있는 조항에 따른 거잖아요, 이거. FTA 조항이 아니고 FTA 때 원래 그 비관세 항목에 관해서 뭐 규제 같은 거 걸리면은 그 뭐 이의 제기해가지고 뭐 제소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지 않았나 FTA에?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최초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비관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올해 통과된 게 아니라 올해 합의된 이제 그 무역 협상을 가지고 이제 새로 짜맞춰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FTA는 이제 이미 어그러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름은 아니 이름은 FTA 공동위원회 회의인데 그냥 미국 무역 대표부랑 우리나라 이제 산업통상교섭본부랑 하는 거예요.
사실상 FTA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별로 상관은 없고 이름만 FTA다. 공동 한미 FTA 공동위원회. 아무튼 이제 FTA를 걸고 나왔잖아. FTA를 걸고 나온 것도 아니야. 이거 얘네가 걸고 나온 건 그거야. 너네 무역 협상을 할 때 디지털 규제 안 하겠다고 합의를 해놓고서는 이걸 왜 지키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양아치 새끼들 아닙니까? 지들이 먼저 약속 다 어그러뜨려놓고 억지 써가지고 돈 뜯어먹고 관세 15% 때려놓고 나가지고는 이제 와서 뭐 약속 안 지킨다고 지금 승질내는 꼴이잖아 말하자면은. 아니 근데 합의했잖아. 이거 그냥 근데 힘 세니까 그냥 막 씨발 꿀든지 뒤지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그거나 마찬가지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그 트럼프 행정부식의 힘겨루기고 깡패 양아치 짓이죠. 이거는 뭐 이거를 힘겨루려고 할 거면 진짜로 그냥 이 지금은 문명 사회가 아니라 그냥 정글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뭐 정글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이 새끼들 진짜 양아치다. 어쨌든 들더라고요. FTA 근거 규정을 가지고 태클을 건 거는 아니다. 이게 정리가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오면서 봤어. 네, 보니까 FTA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건 아니다. 아니다. 걸고 넘어지는 거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다. 그러면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지 왜 FTA 공동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 글쎄요. 나도 그거는 잘. 프리트레이딩이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관세 분야를 가지고 일단 회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관세 영역 바깥에서 프리트레이드 영역을 가지고 원래 회의를 하려고 하던 거였거든. 아무튼 양아치다. 미국은. 그래서 이런 미국에 뭐 기대하고 뭐 또 CIA 아직도 찾는 분들이 있던데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예, 뭐 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그냥 힘겨루기다. 별거 아니다. 뭐 미국은 뭐 저기 쿠팡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도 크게 관심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쿠팡이 미국 본토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크게 신경 안 써요, 얘들은 지금. 근데 이제 트집거리가 하나 괜찮은 게 생긴 거다. 하필 쿠팡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쿠팡을 그 어떤 추진축을 해가지고 뭐 구글 같은 것까지 다 유리하게 어떤 협상을 이제 정규를 짓는데 어떤 그런 뭐 재료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근데 뭐 미국이 정말로 뭐 중국이 한국 잡아먹는 경계에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걔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 이 미국은 적어도 이 트럼프가 중국 망하는 게 관심 있어, 중국 견제하는 게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쟤는 시진핑이는 회담 잘하는 새끼라니까. 저 새끼는 누가 빨갱인데 그렇게 따지면 제일 빨갱이는 트럼프야. 아니 근데 그것도 간단하지는 않아. 간단하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왜 안 되냐면은 희철이에 대한 방법이 없거든 지금 미국이.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죽겠다는 애들이 많으니까 자국에. 그러니까는 처음에 강하게 나가려고 해도 일단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중국이 쥐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관심이 아예 없다. 뭐 아니면은 오히려 시진핑한테 잘해주는 거다. 이런 시각은 또 마찬가지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투사다. 이딴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그건 말도 안 되죠. 뭐 마치 뭐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처럼. 예, 어림없습니다. 예. 그런 새끼 아니라고. 그냥 양아치라고 똑같은. 트럼프나 시진핑이랑 똑같은 개새끼들입니다. 제발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잡는 건 우리 손으로 잡으려면 잡아야지. 무슨 아무튼 그런 꼴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좀 속이 뒤집어진다. 정신도 못 차리고. 모스탄 뭐 하냐고. 네. 뭐 안동댐 언제 까냐고. 그러니까 모스탄 안동댐 언제 까 건데 해 넘어간다. 그거 아직도 희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아니 뭐 희망을 안 품더라도 그때 그래 그걸 속깃하셨던 분들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스탄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더냐고. 반년이 넘게 지났어. 그 미국에서 까면은 뭐 별로 모스탄에 아니에 뭐 위에 가야 될 것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이 암살자 보낼 거야 모스탄한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럼. 근데 못 하잖아. 없으니까. 없으니까. 뭔 안동댐이야. 그러니까 큰 모스탄 같은 작자들도 이런 어떤 반주성주의적 흐름을 굉장히 잘 이용해 먹는 교활한 인간이다. 사입이죠, 사입이.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김병기 이 인간
좀 많이 그래요 보면은 뭐, 지금. 질질질셉니다. 네. 그리고 너무 저질이야. 예, 저질입니다. 근래 또 이제 네네. 그 사퇴한 보좌진들한테 그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하죠. 네네네. 입단속하라고. 네. 뭐 함부로 발설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저는 거의 반협박으로 봤는데. 그렇죠. 네. 그런 내용 증명도 보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18일날 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 숲 계정에 이제 김병기 전 보좌관으로 보이는 분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네네네. 여기 올라오는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 보좌관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무나 못 올리는 글이다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조작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올린 글인데 글 내용 보면은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김병기가 계속 그동안에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김병기가 좀 무리를 일으킨 보좌진을 잘랐더니만은 앙심을 품고 자기 이름 팔고 다니면서 뭐 여기 사고 치고 다녔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송에서.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음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김병기 이 전직 보좌진 같은 경우는 그 김병기가 원내 되기 전에 관두고 이제 쿠팡으로 간 사람인데. 자기 그러니까 이제 원내 되기 전이니까 뭐 그냥 일개 의원이었을 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히 그렇게 이름 팔아먹을 만큼의 당신 이름 대단한 이름도 아니었다. 우리 이력서에 딱히 그런 거 올릴 것도 없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너라는 인간은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절대 뭐 써먹고 싶은 생각도 없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7월 초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 사실로 점천된 내용 증명을 보내며 민정사정 조치를 거론하는 등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냐. 그때 뭐라고 내가 답했더냐. 뭐 우리 건드리지 마라. 사찰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 보좌진들이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냐고. 그러니까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일련의 기사들이 나오는 게 이 소스가 이 사람들이라고 그냥 딱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과거에 이제 이 보좌진이 이제 김병기 의원실에 있을 때 했던 일화를 하나를 또 여기 소개를 한 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제가 될 일은 하지 않으신 게 좋다고 이제 그렇게 그 충고를 드렸더니만은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자기 검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기 검열.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건 바꿔 말하면 뺏지라고 나가지고 얘는 세상에 눈에 보는 게 없었다는 거야. 자기 세상이었다는 거야. 그냥. 이런 사람이 국정원에서 인사를 했었네. 예. 인사개통을 했었어. 국정 인사하다가 이제 줄 잘 서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원질 열심히 해먹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왜 그만둔 것부터가 더 궁금해져. 그렇습니다. 사실 애매하죠. 예. 왠지 그러니까 정황상 그랬잖아.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내에서 왠지 옳은 일을 하다가 밑보여가지고 잘린 거 아니냐 이런 느낌적 느낌이었잖아 완전히. 근데 그런 거에 관한 내용 없었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국정원이니까 사실 모른다 이제 이런 거였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이었죠. 우리의 상상이었는데 이 상상은 완전히 바뀌게 됐다. 이 사람 뭐 있었던 거 아니냐 반대로. 그리고 그때 정말 광 잘 팔았지. 막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그 첩보원 이미지 같은 걸 팔아가지고 그렇죠. 문재인 후보 옆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자기가 가만 안 있는다 막 그런 식으로 씨발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반지성주의입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는 것도. 지성이 좀 모자랐었어 많이. 이명박근혜 시절 되돌아보면은 뭐 엄청난 탄압이 있었고 엄청난 공작하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어준이 프레임을 짜왔잖아요. 예. 아니야. 근데 일부 총리실에서 사찰하고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뭐 사람을 몰래 죽이네, 매장을 시키네, 마티즈? 마티즈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주진우가 무슨 산이었냐, 무슨 산에서 사람 죽은 이야기 그런 거 막. 그거 박근혜 육촌. 북한산. 변죽만 연락이 울리고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는 그런 것들이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그런 거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때 광을 잘 팔았던 것 중에 잘 팔았던 인간 중에 하나가 김병기라는 거야. 아, 김병기도 대단하게 팔았죠. 네, 막 최정병기 김병기 이러면서 진짜 최정병기다. 씨발 무슨 병기냐 이게. 비대로도 못 쓰죠. 그러니까 저기 강선우 그때 갑질로 이제 그 막 한창 보도 나올 때 네네네. 그때 이 보좌관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강선우는 약하다. 부부가 예. 쌍으로 갑질하는 더한 갑질쟁이가 있다. 아, 그랬는데 부부 얘기 나오면 좀 네. 그렇죠. 근데 의심 가죠. 그게 지금 김병기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죠. 네. 특히 그 지역구 동작구잖아. 그렇습니다. 동작구에서 그 아내분이 네. 상당한 갑질을 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의원실 안에 CCTV 다 달아놓고 그 의원실 직원들 뭐 하는지 하루 종일 감시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전직 보좌관분이 상당히 이제 빡쳐가지고 여기도 대나무 숲에 글도 올렸고 뉴스타파가 최초에 이제 김병기 그 아들 취업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처음에 최초 보도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후속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골 때리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9월 4일 뉴스타파는 숭실대 교수 등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A씨가 아마 이 글 올리신 분일 거예요. 대나무 숲에 글 올리신 그 보좌관분 같은데 당시 A씨는 쿠팡에 재직 중이었고 뉴스타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A씨는 뉴스타파 보도랑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 김병기가 쿠팡 대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인사조치해라 이런 거였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이제 그 12월 17일 날 그 과방위에서 쿠팡을 불렀거든요. 네. 쿠팡이 이번에 최근에 그 명단 유출 사태 때문에 네네. 불러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김병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9월달에 만났다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네네. 뭐 그러면서 이제 많이 지금 보도된 거는 사실은 이날 이제 뭐 70만 원 썼다. 그 영수증 보면은 뭐 한 5명에서 70만 원어치 먹었다 이거였죠. 김영란법 위배된다. 네네. 근데 이제 김병기는 뭐 자기는 38,000원짜리 파스타나 먹었다. 속이 안 좋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또 지금 좀 반박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뭐 한 젓가락도 안 넣은 파스타 먹고 파스타 시켜서 먹고 자빠졌냐고 그리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은 소리를 되는 소리를 하라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저는 뭐 거기서 접대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그때 거기서 뭐 때문에 만났느냐 그게 더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김병기가 보자고 해서 만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만난 내용이 뭐냐면 그 A를 잘라라. 예. 쿠팡이 시작한 A 내보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A 씨죠. 네. 이분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러니까 인사 조치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중국으로 어디로 네네. 가라고 출장 명령이 떨어졌다고.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진짜 얼마나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건 자기가 최신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뭐가 사건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 갑질이 굉장히 많죠. 오래 못 갈 것 같아. 김병기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어쩌다 보니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친명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원내 되면서부터. 네, 원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뭔가 정청래와의 대척점에 서 있는 네네. 그런 게 돼버렸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포지션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뭔가 이렇게 셀 것이 많은데 그거를 틀어주려면은 역시 권력에 딱 옆에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러니까 대단한 친명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완전히 기회주의자인 거지. 그렇게 봐야죠. 한때는 문재인의 최정병기였는데. 네네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의 무능이나 어떤 비겁함을 비판할 수는 있을지 그래도 적어도 친문이라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친명으로 넘어간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제 뭐 좀 그나마 최소한의 사람 구실을 한다 정도로 평가될 면이 저는 있다고 쥐어짜보면 나오긴 한다고 보는데 김병기는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주민 같은 거지. 박주민 같은 거지. 이제 원래부터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거에 빌붙어 가지고 인재 영입된 사람들. 그래서 호감으로 좀 떴던 사람들. 아무튼 김병기도 관리 점점 언젠가 버림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보면은.
근데 뭐 원내대표까지 했으면은 뭐 근데 참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이 좀 내다버릴 카드가 필요해질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 지금 이제 전재수 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다버리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막연하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양반 이제 뭐 이재명이 지금 총리를 받고 있는 정원호 씨, 성동구청장. 네네.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저격을 하나 했어요. 16일날 이제 페이스북 글인데 이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글인데 정원호 구청장이 말하는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참사랑이라는 게 통일교에서 내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트루러브야? 트루러브?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교 행사에 정원호 구청장이 참가했다. 이게 보도되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는 성동 구청장이니까 성동 구안에서 일어나는 행사다 보니까 그냥 구청장으로서 참가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해명을 했거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페북글을 보면 그게 아닌 거야. 왜냐면 이제 뭐 가서 이제 뭐 덕담까지 해줄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한 얘기가 그냥 단순 덕담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다는 거야. 네. 덕담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야. 아. 연설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뭐 남북 관계가 풀리고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통일이 올 것이다. 그 일에 회원 여러분이 가장 앞장서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아무리 미워도 통일은 참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든다. 덕담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 참사랑이라는 워딩 자체가 통일교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립서비스 차원에서 아니, 얘네가 좋아하는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모르잖아. 아까 정원호는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통일교 행사에 나가서 한 거니까. 그냥 그 구청장 차원에서 갔으면 그냥 뭐 행사 잘하시고 뭐 좋은 취지 행사 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싹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가면은 이제 교회에서 쓰는 용어 이런 거 써주고 뭐 불교 행사 가면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 이런 거 해주고 하는 것처럼 통일교 행사니까. 뭐 구청장이 그 지역에 있는 오타쿠 행사에 갔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 매니아분들 이런 열정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연설장 딱 올라와가지고 막 뭐해 뿅 이지랄 하면은 구청장 너 쉽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너 뭐해 뿅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뭐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철수처럼 의심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 통일교랑 엄청 가깝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하기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충분히 공격할 포인트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는 나와. 네. 그러니까 건드릴 수는 있어. 근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좀 멀지 않냐. 부족하다.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포인트를 잡았다. 예, 잡았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통일교에 심취해 있다거나 뭐 통일교의 도움을 깊게 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못 된다. 했어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 하지만 이제 뭐 굳이 가서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기 오타쿠 모임 가가지고 그냥 모임의 할 필요는 없는데 모임의 뿅까지 왜 했느냐 대체. 비위가 좋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통일교 지금 이제 통일교 문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뭐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알 것이고 정치권 전반에 저는 이미 파닥이 퍼져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 진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양당이 수두룩하게 걸릴 거라고 봐요. 옛날 일들까지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통일교 이슈에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은 이재명이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일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제 내부 문건에서 보면은 이재명이 직접 만나 뵙기를 원했다라는 전원을 받았다 뭐 그런 식의 문건까지 기록까지 있잖아요. 내부 문건 기록에 보면은. 예. 그래서 정말 한학자를 접견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한학자를 접견해서 접견한 영상 같은 게 남아있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학자는 그냥 접견할 수 있는 그 인물이 아니거든요. 통일교의 예법을 따라야 되거든.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돼. 그래서 큰절하고 들어가야 돼. 그거를 이재명이 저는 절대 안 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지 또 막 뭐 당선시켜줄게 그러고 막. 아니 통일교가 네. 글로벌 단위로 보면은 세가 굉장하지만. 그렇지 국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지. 그럼요. 물론 그 통일교 교회 막 이런 거 막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그 얘네가 그거잖아. 평화통일가정당인가 뭐 그 맨날 몇 번 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었어. 항상 비례 그 0. 몇 프로 해가지고 그 한 명도 당선 못 시켰다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재명이 연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너무 대놓고 거세게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루는 돼 있을 수 있지. 근데 절은 안 한다. 본인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뭔가가 잡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잡혀 있는데 네. 있는데 그러면 까야지. 근데 이재명이 너네 부셔버린다라고 2번이나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쫄았어. 여기서는 이제 더 나올 수 없는 거야. 안 나왔어 지금 통일교에서는. 그러니까 맞불을 못 놓는단 말이에요. 하기야 그게 뭔가 진짜 치명적인 게 있으면 조금 요만큼이라도 흘렸을 텐데 살짝 맞불이라도 흘렸을 텐데. 지금 딱 이 상태에서 홀드 상태예요. 뭐 이제 하다못해 그 이재명이 통일교 전당에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 스크린샷 한 장이라도 이렇게 유출되든지 했을 텐데. 네. 그런 거 보면 그렇기도 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뭐 별거 없어. 뭐 아무튼 이제 이거는 좀 여러모로 보면 좀 웃긴 게 처음에 이제 국힘 치려고 애들 프레임 짰는데 그 의도에서는 완전히 빗나가가지고 지금 국힘 거의 묻혔잖아요. 그렇죠. 통일교 국민에서는. 네, 그냥 통째로 조용해지는 분위기죠. 뭐 좀 사그라든 다른 이슈들이 묻혀가는 분위기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전재수랑 임종성 같은 경우는 좀 빼박이라 가지고 걔네들만 날아가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자, 뭐 이 분기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 제가 트위터에서 보고 눈에 띄어가지고 가져봤는데 잠깐 이제 팩트 체크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트위터에서 이제 이런 글을 하나를 봤어요. 의료 수급권자 청구분 돈 없어서 못 준다는 공문 떴네. 그 올해 예산 소진돼가지고 지금 이제 연말에 의료 수급권자 그 청구분 병원에 청구하는 것들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 보험공단에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만 이런 일이 벌어졌거나 하면 진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 관련된 겁니까? 네네. 뭐 이재명 정권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좀 살펴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매해 연말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네. 적어도 이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한 2018년까지는 연말마다 이런 식으로 청구분이 돈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2월 되는 해넘어가면 준다. 원래 연말에 정산하고 끝내 털고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가고 다음에 2월 돼가지고 해넘어가서 정산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연말마다 매해 계속 왔었거든요. 적어도 한 2018년까지는. 네네. 18년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법이 하나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검색을 잘 못한 건지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지고 법안 통과된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이건 법안 통과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2018년 당시에 이제 밤이당 안철수 밤이당 네네네. 거기서 이제 이 관련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2018년까지는 계속 연말마다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뭐 예산을 방만하게 쓴 나머지 건강보험도 재정이 거기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말에 빵꾸가 났다라고 비판할 만한 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이제 본내용 들어가 보죠. 네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이번 주도 어김없이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다시 넣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지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굴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 슈톨레는 이제 끝이 나왔습니다. 네, 19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소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도 동네 이웃분들한테 많이 이제 테스트 판매를 해보신 것 같은데, 네네네. 두바이 쫀득 쿠키를 새로 출시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예. 네, 두바이 초콜릿을 응용한 쿠키 같은데, 네네네네. 반응이 괜찮은가 봐요. 오. 그래서 연말이나 뭐 내년 연초쯤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슈톨렌도 지금 이제 일단 아드님, 둘째 아드님 군대 보내고 나서 네네네. 요청이 있으면 한두 번 정도 더 만들 계획은 있다. 그러니까 네네. 혹시 슈톨렌 이제 뭐 드셔보시고 아쉽다 더 만들어 달라 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바이 쫀득 쿠키 상당히 기대가 됩니까? 기대됩니다. 네. 나오면 드셔보시고. 한때 그 유튜브에서 두바이 초콜릿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유행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폭발력은 없고 이제 먹는 사람은 뭐 굳이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이런저런 저기 스팸 팝업창이나 스팸 메일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이런저런 이벤트 광고를 많이 봤거든요. 뭐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라든지 뭐 증권 계좌를 개설하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이벤트들을 많이 봤는데 지난주에 본 것 중에 한 7, 80%가 경품으로 두바이 초콜릿을 준다는 거야. 아, 네네. 이게 뭐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런 유행에 둔하니까 아니 뭐 유행 타나 싶더라고. 근데 이미 유행이 끝났다고? 네네네.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이건 아니고 그 바이럴 양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맥시멈은 아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막 이렇게 보이고 그랬거든요. 이제 좀 싼 두바이 초콜릿 뭐 이런 거에서 한번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먹어는 봤는데 뭐 꽤 재밌는 느낌의 초콜릿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 자, 이제 비시님이 칼을 갈아오신 화빠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이게 이제 시끌시끌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론이 대체로 전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재명이 한 그 워딩들. 네. 그래서 한파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고대 역사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냐. 그다음에 근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황당고기는 문헌이 아닙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환빠 몰라요, 환빠 이렇게. 그렇지. 처음에 그러니까 환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이제 네 하니까 환빠 몰라요, 환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쪽팔려가지고 진짜 보는 내가 민망하다니까. 대통령이 시기라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약간 금기어 같은 거거든. 볼드모트 같은 거야. 환빠라는 게 이제 아예 그러니까 언급하기도 싫어해. 네. 주류 역사학계 이쪽에서는.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예, 뭐 키베 좀 많이 해보셨다면서요. 네, 옛날에.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또 환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뭐 환빠 밀어주려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 원인의 제공자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네. 이게 뉴라이트가 이제 이 사건의 어떤 뿌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얘네가 이 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죠. 수정을 하려는 시도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뉴라이트가 또 이때 이명박 때부터 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이 두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내세운 게 이거였죠.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시큰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한번 문제가 됐었던 게, 그러니까 아직 국정화가 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일종이 아니고 여러 출판사에서 국사 교과서를 내면은 학교에서 이제 하나 골라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그 교학사에서 출판한 교과서였어요. 맞습니다. 거기 이제 필진에 좀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굉장히 이제 전국적인 반대 여론 때문에 일단 채택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에 좀 핀트가
기분이 상했는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아예 국정교과서 다시 추진하자. 예. 마치 그 아버지 박정희가 했던 것 마냥. 이때 난리도 아니었죠. 네네. 그래서 다시 국정화한다. 국가에서 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상의 변화는 생략하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 이런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국정 교과서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뭐 무너졌죠. 박근혜 때 근데 이거 말고도 또 그 환단고기 관련해서도 국정교과서 이야기 있었잖아. 그렇습니다. 고대사 내용이 막 이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기억 못하는데 그 교육부 장관 이름 뭐였죠? 황우여입니다. 황우여가 교육부 장관 되기 전에 네네네. 환단고기 북콘서트 가가지고 축사를 냈거든. 네네. 그랬었군요. 근데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환단고기 그 북콘서트에서 축사한 정치인이 2명 있거든요. 하나가 황우여야. 나머지 하나는 박지원이다. 네네. 이거 검색해보면 기사로 다 나옵니다. 예. 박지원. 그랬었군요. 박지원도 그래서 한밤물이 묻어있다. 근데 정치권에 뭐 꽤 많다고 매니아 많아 생각보다. 예. 매니아 많다고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없애버린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 뉴라이트 사관들이 많이. 독립기념관으로 옮겼다고 하던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주요 역사 교육계의 어떤 기관장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 경향신문에서 정리한 걸 보면은 뭐 한국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중복 인사 제외하면은 최소 21명의 뉴라이트 인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체로 식민지 근대화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뉴라이트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김낙년 한국중앙연구회 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름이 알려진 다시 한번 새롭게가 아니지. 이번에 다시 소환된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그다음에 이제 김주성 한국중앙연구원 이사장,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하는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을 했지만 이분은 뉴라이트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라고 하지는 않고 이제 뭐 광복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다고 공격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뭐 제 생각은 이분 독립기념관장이 뭐 뉴라이트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지금 현 이사장이 공격당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일단 이 사람이 그 뉴라이트 쪽이랑 그러니까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란 책이 원래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격으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뉴라이트 쪽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민족사 관점을 완전히 반박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필진 중에 한 명으로 이 박지향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뉴라이트 우리가 예전에 깔 때 항상 문제됐던 게 뉴라이트 쪽 사람들 중에서는 역사 전공자가 없다. 뭐 경제사학 전공자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논한다고 이제 많이들 깠는데 유일한 역사 전공자야. 그런데 서양사 전공자야. 또 생뚱맞네. 좀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역사 전공자인데 서양사 전공자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앉힐 때도 아니 동북공정에
저항하고 그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저항하려고 만든 단체인데 동북아 역사재단인데 여기에 서양사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앉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러니까 이게 태클 분위기가 되는 태클 포인트죠. 네. 네. 자,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업무 보고에서 환단고기가 언급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되니까 술렁술렁 하니까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한 발 딱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뭐 연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을 뺐는데 이건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수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짜증나. 근데 오히려 이 실드 치는 쪽에서 이제 좀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에 그 아저씨 있잖아요. 수원 뭐 정인가 뭐 병인가 하여튼 온갖 그 색드립을 남발했던 네네. 더러운 역사학자 출신. 네. 아, 이 사람 인생은 참 재밌던데 아주 보니까 정치판에 아주 더럽게 들어와가지고 김준혁 씨 네. 민주당. 이 사람이 뭐 대표는 아니고 그 원내 대변인단인가 뭐 하여튼 부대표인가 뭐 하여튼 그건데 이래서 자기 이제 분야니까 한마디 했어요. 역사를 전공한 연구자이자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이 논쟁의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나는 권위자다. 이렇게 이제 권위를 내세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안철수가 나는 의사 출신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환단곡이라는 책이 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아니었다. 문헌의 진위를 밝히거나 특정 사관을 옹호하거나 또는 국가 차원의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였냐? 이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사실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분명한 국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동북아 역사재단은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당시 대통령의 질의를 직접 받은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성향의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그거 깐 거다. 뉴라이트 얘네 깐 거다. 이렇게 이제 실드를 치는 거예요. 아니, 그 시민사원 비판을 하려면 시민사원 비판하면 되지. 왜 환빠를 꺼내? 환단고기를 갑자기 왜 꺼내?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박지양 이사장한테 역사 문헌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즉흥적인 화두 제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까 의도성이 다분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실은 우리는 크게 의도 없었다. 별다른 의도 없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는데 네네. 원내 대책회의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는 그 질책했다는 거야. 뉴라이트 성향의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질책했다. 너 똑바로 해야 된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거지. 하여튼 뭐 아이씨 관심법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좀. 그래서 한번 봤어요. 네, 이거 풀 영상을 한번 봤어.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는지. 네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이재명 특유의 뭐 그냥 한마디 좀 아는 척 좀 해볼까? 그치 뭐 좀 어설프게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래서 뭐 다그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 인천공항 사장 공격하듯이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업무회의,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 이거 영상들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거 지금 환빠라는 그 단의 산정성 때문에 이게 두드러져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어설프게 아는 척 한답시고 툭툭 던져놓고 수습 안 돼가지고 개판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괜히 뭐 환빠에서 뭐 너네 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뭐 이게 뭐 잘 수습이 안 돼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야. 그냥 사이좋게 지내. 그런 거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환단고기도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 환빠 논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떤 시기 이게 뭐 어떤 건지에 관한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환빠라는 말만 주워 들은 거야. 환단고기라는 책이 있다는 거라.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성남시장 시절 네, 네. 좀 이용해 먹은 그게 흔적은 남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 환빠 무리의 굉장히 대표격인 분이 이제 이덕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환빠들 쪽에서도 사실 마치 뉴라이트 마냥 역사 전공자가 많이 없거든. 뭐 한의학 전공할 사람 막 이런 그러니까 어디 한의대 교수라던가 뭐 그런 뭐 국문학 교수라던가 뭐 국문학 교수는 그래도 좀 낫지. 하여튼 역사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굉장히 드문 네. 역사 전공자예요. 역사 교수고 이덕일 교수가 있는데 이덕일 교수 당시의 인기에 좀 빌붙었던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 캡처를 보니까 이덕일 교수만 응원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강좌 이렇게 불러가지고 강연할 수 있게 한번 초청하고 그랬던 게 있어서 이재명이 환빠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약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 재조명이 된 것 같은데 네네. 환빠는 아닌 것 같아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업무보고 때 나온 것만 가지고 환빠라고 보기에 좀 부족하다. 저도 이재명이 환빠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재명이 환빠라면은 중국에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러네. 중국이 셰셰를 못해요. 환빠를 진짜 환빠라면은. 아, 그렇지. 중국이 내 속국인데 어디 따까리 새끼가 좀 거들먹대고 있고 중국 대사 불러가지고 조인트 깐다니까 환빠라면은. 이재명이 그렇지. 진짜 환빠라면은. 그것도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보인 거를 보면 그냥 뭐 좀 그냥 뭐 사고 친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 근데 또 여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다. 주변 반응이.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게 이 환빠 세력이 그동안에 이렇게 폐악질이 장난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원래 보려고 했는데 네. 야 이게 갑자기 불을 땡기네. 아 진짜 거의 목요일 제가 밤에 이걸 봤어요. 예. 막 김어준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이거 뉴스 공장이야 다스베이더야. 뉴스 공장입니다. 뉴스 요새 공장. 이제 다스베이더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다스베이더 할 텐데. 그냥 몰라. 아니, 그냥 뉴스 공장으로만 쭉 하는지 다스베이더 채널이 달라 채널이.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네. 다스베이더는 딴지 방송국이고 네. 뉴스 공장 채널은 따로 있잖아요. 네. 따로 있는데 다스베이더는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이 막 링크가 돈다거나 그거를 거의 못 봐. 항상 그냥 겸공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다 차단을 해놔가지고 썸네일도 꼴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 뭐 철학과 교수 한 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1시간짜리 영상에서 네. 거의 그 철학과 교수가 뭐 칼융이니 뭐 이렇게 막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김어준은 그 맨날 그러잖아. 아이 얘기 쓸데없이 길게 한다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정리하겠다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야. 와 이거 진짜 이거 거의 그 반지성주의의 끝판왕급인데 확실히 김어준 클래스가 다르긴 다른데. 김어준이 아는 척하면서 끼어들기 가장 좋은 상황이 이런 거지. 네. 그래서 막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막 실증, 팩트, 사료 이렇게 가야 돼. 하는 사관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야. 일본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제 실증 사학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거의 처음이었지. 그러니까 그 서양의 어떤 과학적인 역사 바라보기 관점. 그렇죠. 실증 사학이 일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일본 애들이 실증 사학이라면서 이제 증거가 없는 거는 다 무효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상고사를 갖다가 뭉개버렸다는 게 이제 이쪽 관점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맨날 식민사관 이러는 거야, 얘네들이. 네. 어쨌든 그런 사관이 실증과 팩트, 사료 이렇게만 역사를 봐야 된다는 사관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의 주류가 됐다. 네. 그래서 그런데 역사는 상상력의 영역이기도 하지 않냐, 뭐 이야기의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그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이 역사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뭐 상상력이나 이야기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 증거가 없으니까 유사역 역사학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래도 근데 또 김어준이 이런 얘기를 한다? 환단고개 자체는 위설화 할지라도 고대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환빠라고 하면서 그 지원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환단고기는 위서라 하더라도 그 고대사에 대한 연구 지원은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야. 김어준의 해석은 이거야. 그러니까는 막 그 설과 교수 있잖아 옆에서 아유 똑똑해 막 씨발 이러는 거 있어. 와 죽고 싶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 김어준 얘기를 들어가면은 그거 아주 환장할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연구가 잘 되고 있고요. 환빠들이 연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우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사 쪽이 뭐 연구가 없고 비어 있었으면 애초에 환빠들이 어떻게 반박당하고 배척당했겠냐고. 제가 굉장히 이제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이제 보다라는 채널 중에 이제 역사를 보다라는 그 컨텐츠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고정적으로 일단 그 역사 하시는 분들 한 4분이 고정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다른 이제 뭐 전공 역사 하시는 분들 나오는데 이 4분 중에 그러니까 한 분은 뭐 이집트 고고학 연구하시는 분, 한 분은 이제 그 뭐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쪽이랑 아프리카 이쪽 연구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이 누구냐면은 경희대 사학과 강인욱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유라시아 고고학을 하신다고. 네. 이분이 시베리아, 만주 이런 데 다 다니면서 고고학을 하신 분이란 말이야. 네네. 이런 분이 뻔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유튜브 강의도 하고 방송 출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하셨어요. 그 김태현의 뭐 그 프로 나가가지고 네네. 하시는데 자기 전공 분야가 이쪽인데 어쨌든 이런 분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고학 쪽 말고도 문헌이나 이런 거 계속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연구가 없어. 미친놈이야 이거. 아니 고대 연구는 환빠들만 고대 연구하는 거야? 고대사 연구하냐고. 털어버리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무당도 이런 선무당이 없는 거야. 이거 이 역사학이라는 거랑 이제 과학적으로 제일 비슷한 학문이 진화생물학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환빠랑 우리나라 이 고대 역사 학계랑 사실 논쟁이랄 것도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논쟁일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 환빠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없고 계속 말꼬리 잡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똑같은 양상인 게 진화생물학에 있어가지고서 그 진화론자랑 창조론 네네. 사이의 논쟁도 그렇거든요. 뭐 저는 이제 창조론도 종교의 영역으로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 거에 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이거를 생물학이 주류로 끌어올려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걸 주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담론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지금 김어준이 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진짜 야 이 환단고기 그 이재명 말 가지고 이딴 식으로 포장이 이런 포장이 한편으로 대단하더라고. 야 이걸 이렇게 김어준도 포장을 한다고? 김어준도 옆에 철학과 교수라는 인간은 뭐야? 그러니까 똑똑하대. 역시 뭐 김어준 막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 옆에서. 돌아버리겠다. 예,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예. 도대체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지 도대체 철학 어떻게 한 건지 철학 존나 어려운데 피곤한데. 무슨 그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이제 그 역사학을 재규정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대체?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그리고 그 과학적 그 방식이라는 게 그냥 비단 역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에 다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 언론도 그렇게 작동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레가시 미디어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독재 시절 지나면서 많이 이제 변질된 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이 많이 일었고 그래서 이제 뭐 조중동 불매운동도 생겨났었고 뭐 대한 언론은 한겨레가 한때 이제 뜨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유튜브까지 넘어온 건데 그래서 뭐 레가시 미디어가 무조건 옳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레가시 미디어의 최초의 그 설계된 방식 자체는 그 학계에서 학문을 검증하는 방식이랑 다르지 않고 그렇잖아요. 데스크가 있고 데스킹에서 검증하고 그다음에
데스킹에서 걸러내고 또 보도 내용을 가지고 교체 검증을 한 끝에 보도를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논문 제출해 가지고 검증받고 하는 그런 방식이랑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역사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들이 다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학문이라는 게. 네네네. 그렇게 그런 게 잘 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 뭐 특히 이제 연구의 자유 이런 그렇죠. 게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서로 갖고 있는 근거를 검증해 봐서 네. 그래서 아유 타당-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네, 네. 이 증거가 더 맞는 것 같네. 이게 타당한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정리가 그냥 뭐 눈대중 같은 걸로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논리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얼마나 많은 근거들을 만들어냈냐. 네네. 그런 것들의 싸움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로 뭐 이게 간과할 절대로 얕볼 수 없는 어떤 고도의 지적인 그런 지적인 배틀이라고 봐야겠지. 네. 지적인 싸움이 오가는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그 끝에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 학문이란 말이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씨발 뭐 그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야. 김어준 말은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렇죠. 상상력이 필요하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는 단군 설화라고 하면서 전해지잖아. 그렇죠. 설화라고 전해지는 부분이 그것도 있죠. 삼국 유사에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게 정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은 일명 환빠들은 이게 실제 역사라고 믿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단군 이전에 환국이 있었고,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 있었고, 그래서 그 뭐 무슨 왕 뭐 있었다고, 그게 환단국에 써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무슨 단군 해가지고 뭐 써 있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네는. 그러면서 이게 역사가 있다 막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어디냐? 환단국이 나온다. 환단국이는 어디서 썼는데 뭐 모른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 김호준은 얘는 지가 책을 안 읽는데 그랬기 때문에 한단고기를 봤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예전에 이제 이현세 만화 천국의 신화 이런 걸로 역사 배운 놈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또 주워 들었겠지. 천국의 신화가 한단고기 가지고 만든 거의 한단고기로 만든 판타지 만화거든. 네네네. 이게 얘네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위서를 가지고 수련 논리야. 그렇죠. 그 환단고기를 증명해줄 수 있는 책은 뭐 있냐? 뭐 규원사화, 단군고기 뭐 이런 거 막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원본 다 위서야. 그거 원본 어디 있냐 그러면 없어. 없어. 하나도 없어. 없어. 그 어디에도 없어. 그 어디에도. 그러니까는 주장만 있는 거야. 네. 주장만 있고 남아 있는 거죠. 근거 자체도 위서야. 네. 근거도 위서. 그리고 그러면 고고학적 증거가 있냐? 네. 뭐가 나왔냐? 없단 말입니다. 네. 그게. 얘네들 때문에 우리 그 경주 말고 네. 호남 쪽에서는 충청 정확하게 어디지? 거기 위치가 하여튼 무령왕릉이 있잖아요. 네네. 얘네는 무령왕릉도 가짜라 그랬어. 정부에서 조작하는 거다 그랬어. 왜 그러냐? 백제가 저 중국에 있어야 되거든. 무령왕릉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였어. 네. 그래서 어디서 가짜 유물 끌고 모아가지고 조작한 거다 무령왕릉. 이렇게 얘기하던 일파가 환빠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세계관에서 그렇게 우겨대는 거야. 근데 뭐 다 끝나잖아. 이게 얘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사군 아까 말씀드렸던 한사군 얘네들 한사군 왜냐면 고조선이 저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가 한사군 자체가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다. 네. 이거는 그 당시 일제 식민 사관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날조된 거다. 네. 그게 기본 얼개거든요. 한사군을 가지고도. 네. 근데 평양에서 그 한나라 때 어떤 그 관리의 문서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때 뭐 인구가 어디고 몇몇 있었고 이런 유적이 발견되고 유물이 나오면서 정말 한사군의 일부가 한반도에 있었고 이게 평양까지 내려와 있었구나. 이게 증명이 됐거든. 고고학적으로. 네. 안 믿어. 얘는. 믿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것에 부합되는 것들만 사실로 인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2010년 정도에 네. 미국의 로널드 플리츠라는 에센스 주립대학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가 책을 썼는데 네.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이비 역사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출간이 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원제는 이거예요. 영어로 된 거는 Invented Knowledge, False History, Fake Science and Pseudo Religions. 네. 이거 이제 뭐 약간 직역하자면은 뭐 날조된 지식, 네. 거짓 역사, 네. 위조된 과학, 네. 유사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이제 쓰여진 책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사이비 연구자들의 행동 패턴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논리 전개를 얘네들이 할 때 네. 가능성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개연성, 원인과 결과, 개연성이라는 그 구분을 갖다가 안 해요. 섞어버리는 거죠. 네. 그걸 흐려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현혹되기는 좋거든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거든. 그냥 논리적인데 예. 하고서 받아들인단 말이야. 굉장히 이제 그 구조를 단순화시킴으로써 보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이해하는데, 야 저 사람들 이걸 일부러 이해를 안 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기득권 나쁜 놈들 같이 손가락질하게 딱 좋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파 논쟁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환파랑 개딸이 굉장히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은 반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거의 명확한 겁니다. 환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환단국이 비판하면은 무조건 다 식민사관. 예. 기득권. 나는 식근론 반대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식민사관자야 대체.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너도 모르게 이미 전염돼 있어.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김어준식 논리인 거야. 너는 검증에만 매달려가지고 역사적 상상력을 무시하고 있어. 그렇지. 넌 그래서 너는 식민사관이야. 물들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개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란견이라는 말을 쓰더라. 이제. 내란견. 네. 이거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견이야. 내란 부역자 뭐 이런 건가? 그쵸. 그러니까 뭐 내란견 대장이 윤석열이고 내란개. 네네네. 네. 최근에 이제 저는 웃기는 트윗을 본 게 이거 지금 이제 내란 특검 1차 특검 종료되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야. 뭐 이제 많이 부족하죠. 막 뭐 내란 동조전에 내란 적극 가담전에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아니다. 그렇지. 뭐 대표적으로 김건희 같은 경우도. 그렇지. 김건희도 비상계엄이랑 관계 없더라. 아무 상관이 없더라. 오히려 막 그 윤석열 비상계엄 하고 나니까 뭐 윤석열한테 뭐라 그랬다는 일 뭐 정황만 있더라. 너 때문에 다 망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 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은 빡치는 거야. 김건희도 내란견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급기야 이 내란 특검한테 내란 특검도 내란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트윗이 등장을 했더라는 거야. 트윗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근데 내란 특검이 내란견이면 이재명이 내란견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아니면 뭐 정청래가 내란견이던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정청래까지는 이미 내란견 됐어. 이재명이 반하는 순간부터. 네네. 근데 이재명 본체도 이제 내란견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논리에 따르면은. 근데 거기엔 논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과 신앙만 있을 뿐이지. 이 반지성주의가 결국 이제 지금 그러니까 앞서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게 결국 이런 반지성주의고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은 그 사회라는 게 결국 토론을 교류가 있어야 되고 토론을 통해서 중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반지성주의가 고착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싸움으로만 가는 거죠. 그 중론이라는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한국 사회 거의 그렇게 되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지금 이 환파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동북아 역사재단장이 재단 이사장이 식민사관을 탑재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이재명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지금 이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말을 사실로 친다고 해도
시민사관을 반대하기 위해 환단고기를 끌어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죠. 예. 그냥 시민사관 그거 나는 시민사관은 동의를 못 하는데 당신이 지금 동북 우리 그 고대 특히 고대 상고사를 연구하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시민사관이 적용되면 그건 위험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타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면은 그런 걸 지적을 해야 돼. 네가 동북아 역사재단이 되니까 지금 재단 굴러가는 꼴이 이상하다. 자꾸 식민사관 냄새가 난다던가 그런 걸 지적을 한다던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 난데없이 한단고기를 끌고 온단 말입니다. 왜 환빠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죠. 식민사관이랑 환단고기가 식민사관을 그러니까 환단고기 대책점은 모든 게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세계관 자체를 차용해온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게 보면은. 네네. 이거는 극단 대 극단만 남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그 환단고기를 끌고 온 게 바로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걸 이재명이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재명이 환빠를 믿건 안 믿건.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네. 지금 위험한 상황을 자꾸 만들고 있다. 네. 이런 거죠. 한국 사회가 진짜로 극과 극만 남아버릴 사회가 됐다. 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계속 개소리 대환장 파티인 지금 업무 보고 이걸 이제 이재명이 12월 16일 날 그 보건복지부 문체부 등에 대한 2주차 업무 보고 중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뭐 지한테 보내는 그 쪽지 보내는 개딸들은 재밌을지도 모르지. 업무 보고 유료화해. 네. 유료로 보라 그래. 유료 컨텐츠 하든지 그래.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 왜곡됩니다. 네네네. 이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환빠 논쟁, 그러니까 이재명이 환빠 어쩌고 얘기한 게 대표적인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아는 척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이 업무 보고 내내 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굉장히 이제 웃기는 촌국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데 아는 척한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마치 뭐 이 발언을 겨냥한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해명이 17일 날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콩GPT 요건 이제 11일 날 그 농림축산부 식량정책관이 이제 업무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국장급이라고 하죠. 네, 변상문. 이 사람이 이제 수입권 관련해 가지고 그 대통령이랑 직답을 했는데 굉장히 증문즉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콩GPT다. 콩 전문가다 이제 막. 어쨌든 칭찬한 사람이 나왔네. 네, 콩GPT다 그러면서 그리고 뭐 대통령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똑똑하다. 상중기에 업무 보고서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저 행동을 이제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장급이잖아요. 이거를 차관. 그러니까 차관까지, 그러니까 장관 밑에 차관이지. 차관급으로 이 사람 승진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12월 16일까지만 해도. 네네. 그랬는데 17일 날 이 농림축산부 장관 송미령 이 양반이 페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네네네. 보면은 뭐 이제 페북 글인데 그 중에 이제 중간 부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식량국장이 올해 콩 생산량이 8만 3천 톤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는데요. 올해 국산 콩 생산량을 16에서 17만 톤으로 예상됩니다. 두 배네, 두 배. 틀린 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분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 이게 매기는 거긴 한데 좀 사람 안 민망하게 매기려고 하는 건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점잖은 사람인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국장은 질문을 가공식품에 국산 콩이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를 물은 걸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자기는 생각한다. 8만 3천 톤이 숫자가 그건가 보네요, 내용이.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네, 선회를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회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했겠지. 그리고 또 그 수입 옥수수, 수입되는 식용 옥수수는 뭐 전분 당용으로 전부 논 GM이라고 답변했는데
제가 제빵용 non GMO가 맞지만은 옥수수 및 전분당 시럽 일부는 GMO가 사용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대답변이 틀렸다는 겁니다. 네네네.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채용유 기름 짜는 콩 네. 같은 경우도 채용유 대두 수입량을 100만 톤으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2024년에 91만 톤이 수입이 됐다. 네네. 그 22년에 이제 99만 톤이 수입돼가지고 100만 톤에 가까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숫자가 그렇게 막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긴 하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답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류를 파악했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나리오 없는 업무보고 생중계 현장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어 대답한 담당자의 태도에 칭찬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선회를 해줬어요 많이.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매기는 거이기도 한 거죠. 먹인 느낌도 정말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굳이 페이스북에 올릴 필요는 없기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 사실 정정을 해야 되는 건 또 맞는 거니까. 그렇죠. 정정을 또 하긴 해야지. 다음에 왜냐면은 이게 방송이 돼 버렸으니까. 다만 이제 그 식량주의 듣고 이 양반은 당시에 태도가 너무 좀 골 때린 거예요. 막 확신에 차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압니다. 뭐 난 다 압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숫자가 다 틀린 거야. 다 엉뚱한 걸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니 뭐 좀 보고하지 이 새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16일날 이재명이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한 게 뭐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다. 이 소리를 한 게 이거 대여 이 소리에 11일날 이거에 대여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문도 조금은 듭니다만은 몰라. 그러니까 이 지금 농림축산부 장관 말에 글에 따르면은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진위 파악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새끼 굉장히 막 대답 잘해가지고 칭찬해줬더니만 다 구라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뿔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 거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공GPT. 자 그리고 또 이제 16일날 이 국무회의 때 이건 이제 업무 보고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거 국무회의도 계속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때 또 이제 얼차 검사를 한 게 있는데 이재명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뭐 고위직으로 갈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부적격자들이 있다. 네네네.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해라.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연줄로 버티는 부적격자 리스트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 법제처장 조원철. 이 사람은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변호인이에요. 네네.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도 대북선거운 변호인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 전치영. 여기는 또 그 이재명 공선법 변호인이에요. 공선법 변호인으로서 공직기관 비서관을 시켰나? 진짜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자, 또 민정비서관 이태영. 아, 예, 유명한. 이태영 유명하죠. 대장동 변호인입니다. 야, 얘가 민정비서관이야? 네. 자. 그다음에 유명한 유엔대사 차지원. 아, 네네네. 여기는 또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외교에 대해 일면식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 비서관, 그다음에 뭐 사법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 등등에 보면 또 이제 이재명 관련 재판 변호인들이 여러 포진에 있습니다. 뭐 이진국, 이장형, 김용채 같은 사람들. 네. 연줄로 못하는 부적격자들 아닙니까 이재명 씨? 이 사람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관점을 달리 해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게 좀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재명 정권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 다 끌어온다고 좀 믿을만하다고 자기 변호사들까지 다 끌어다가 지금 앉힌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이 기사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 14일 서울신문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국민구금 납치 겪고도 그대로 외교 최전방 39곳 지휘관 없다. 네네. 지금 이제 그 외교 그 영사나 대사 공관, 네, 제외 공관 뭐 공사 자리들이 공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되고 나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11월 14일 외통위 소속 국힘 이제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은 현재 171곳 제외 공간 가운데 공석은 총 39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8%에 이른다.
이 중에 대사공석이 22곳, 총영사공석이 17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정년퇴직하는 또 공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해넘어가면 공석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됐느냐? 당장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올해 그 조지아 그 배터리 공장이었죠. 네네네. 그때 그 미국 이민 단속 사태 때도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대응을 제대로 못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넘어가는데 좀 시간 걸리고 하다 보니까 바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그 지체되는 만큼 한국 사람들 보호 못한 면이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공관장이 공석이었어요. 캄보디아. 경찰청장도 아마 아직도 공석이라고. 네, 대행입니다. 경찰청장. 네네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인원이 없으니까 이제 쓰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 변호사 다 앉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니 근데 6개월이 돼가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은 뭐 그래 걔네들 뭐 변호사 새끼들을 전락에 자리 줬어. 네. 그렇다 치고 아니 이런 거 해야지. 사람이 없나 봐 진짜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나오는 애들이 있게 좀 분위기 조성이라도 하든가. 맨날 뭐 내란 타령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러는 하니까는 뭐 누가 일하고 싶겠어 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지금 별로 자리 보장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네네. 책임도 안 져주고.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요걸 SNS에 글을 적긴 했습니다만 잠깐 짚어보고 싶은 게, 이거 원래 그 11월 달에 여기 나왔을 때 짚으려고 하다가 넘어갔던 건데, 11월 28일 날 국회 외탕위 회의 때 이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캄보디아 여행 금지 규제를 풀어라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의 홍기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여행객들 아니까 교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행을 풀으라 그러면서 캄보디아가 무슨 전쟁 위험 구역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윤호독 같은 경우도 지금 캄보디아 그 범죄단지, 거기 애들을 그 범죄단지 안에서 뭐 활동하지 밖에 나가서 뭐 총 들고 칼 들고 설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안 안전화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러면서 여행 금지를 풀라고 얘기를 했는데, 캄보디아가 뭐 분쟁 구역이 아니다. 이 얘기 특히 보면 이게 정말 나는 이 새끼 무슨 캄보디아 갱단들한테 돈이라도 받아 처먹었나 싶은 게, 캄보디아랑 지금 태국이랑 국경 분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네네. 범죄단지 얘기가 불거진 것도 이 국경 분쟁 때문에 불거졌어요. 태국이 이제 1차 국경 분쟁 국경 분쟁 시작되고 나가지고 태국이 왜 공격했느냐, 그거를 이제 짚을 때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카지노를 공격을 했다. 근데 거기가 범죄 단지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 범죄 단지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태국이 캄보디아 처음 공격한 게 5월 달이에요. 그대로 근데 분쟁이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5월 달에 있었고, 그다음에 7월 달, 그리고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요때도 4일 동안 또 이런 3일 동안 공격이 있었다고. 네네. 그런데 이 국회에서 발언한 게 11월 28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주 전까지도 캄보디아는 분명한 분쟁 국가였어요. 태국이랑. 네네. 그런데 2주 지났다고 분쟁 전쟁 국가가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근데 이 말하고 열흘 뒤에 다시 지금 또 분쟁 터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그전에는 국지전적인 성격이었는데, 지금 12월 7일 날 다시 태국이 공세에 들어가가지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국경 전역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같던데요. 해상 봉쇄됐어요. 해상 봉쇄되면 전쟁이에요. 이건 전면전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런데 얘기가 무슨 전쟁 없는 안전한 나라니까 한국 관광객 보내게 관광 금수 조치 풀라고 그런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열흘 뒤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뭐 열흘 뒤에 일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전후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아직까지 안전하지 못하다, 위험하다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교민들 한국으로 빼야 될 상황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교민들 한국으로 오라고 하는 할 일이지. 이거 뭐 교민들 장사하게 왜 관광객 풀어라, 이거는 진짜로 나는 뭐 받아 처먹었든지 뭐 저 약점 잡힌 게 있든지 그러지 않고서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나 싶은 수준이라니까. 네네. 말이 안 된다. 자, 뭐 끝으로 요거 이제 많이 말이 나왔던 거 16일 날 이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네네. 뭐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했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탈모를.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경증 진료에 관한 보장을 낮추고 중증에 관해서는 중증에 관해서 이제 늘리자 이런 식의 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변호사 시절에 이런저런 재판을 하던 중에 이제 뭐 영유아 그 뇌 손상 관련해서 소송을 하나 맡았던 거 한 적이 있대. 이재명 본인 말로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피해자 측에 이제 그 변호사로 소송을 맡았는데 맡아서 보험 수가를 들여다 보니까 당시 소아과 의사 보험 수가가 너무 낮더라는 거야.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네네. 그래서 이 돈 받고 누가 이걸 하겠냐. 이 위험 부담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자꾸 이제 리스크 있는 그런 분야로는 안 가고 돈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증 진료에 대한 그 보장을 좀 낮추고 뭐 중증에 대해서 늘리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를테면 감기 같은 거는 뭐 약 먹고 그냥 웬만하면 약 먹고 그냥 병원 안 가고 약 먹는 걸로 끝내게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뭐 좋다 얘기입니다. 그 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경증이나 중증 뭐 보장 비율 조정하자 여기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틀린 얘기라 그렇게 이치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서 얘기한 이 탈모 이야기랑은 또 배치가 되는 겁니다. 탈모가 그렇지. 뭐 생명이 오가는 중증병은 아니잖아요. 뭐 생존 문제라고 지금 이재명이 억지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 사실상 네네. 탈모 환자랑 암 환자랑 같습니까? 아유. 암 환자를 치료 못 받으면 죽는데.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막 던져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비판 의식 없이 보고 있으면은 개딸들은 넷플릭스처럼 재밌겠지. 막 시원시원 하겠지. 근데 그게 바로 마음이 너무 따뜻해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그 젠파파가 다 해주신다. 사이다다 모르는 게 없다. 막 효용감이 막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야말로 반지성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심각합니다, 진짜. 자, 뭐 이제 올해도 방송 이제 요 올리고 나면 이제 하루 남은 한 회 남았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년은 뭐 저번에 우리끼리 얘기한 대로 네. 넘버링 판가를 위해 시즌 4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한 해도 마무리하고 네. 시즌도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의미는 전혀 없는데 의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네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